진정한 정치 구단주. 오늘은 제가 이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정치 구단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요. 예측도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역시 공장장은 조금 우둔해요. 정치에 관한 국내 정치에 관한 전망은 본인의 염원이 담겨서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니까 대박을 지금 되돌아보니 대박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대략 20여일 전이군요. 20여일 전에 2주 전이군요. 대략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남북이 이제 서로 공연단 주고받고 할 때 남한에 이제 공연단 북한 갔을 때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일정 관련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들 뭐 바뀔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정 조정이 생겼다는 자체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누구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딱 일정이 맞아요. 폼페이오 부활절 갔다고 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도대체? 그건 비밀이죠. 또 말할 수도 없고. 아니 사실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다, 네. 뭐 합의문이다 이런 일정이 잘 안 나와요. 사전에 안 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북한은. 예, 북한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정을 바꿨다. 네. 이건 분명히 바꿀 수밖에 없나. 네,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바꿀 만한 일이 네. 생겼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걸 주목한 국내 언론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내 언론도 타달한 게 아니라 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북한 핵을 동결하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냥 난 말이 아닐 거라고. 네. 네. 그래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남한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일 뿐이지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실 언론에도. 우리끼리 뭐 막 떠드는 거야 많잖아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말씀하는 것은 최소한 한미 간의 사전 조율 네. 합의가 돼 가지고 나오는 발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공장장을 하니까. 아니 그 바람 의지가 담겼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정치인들이니까. 그렇지만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바꿀 만한 대사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저도 좀 이렇게 수소문 들어보니까 하셨군요. 뭐 그럴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까면은 다음에 제가 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아무튼 점쟁인 것만은 틀림없다. 네. 이 대목 이 남북 관계에 관해서 제가 진정한이라고 항상 붙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구단주. 저도 그래서 폼페이오 뉴스 나오자마자 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폼페이오인지는 모르셨죠. 그렇죠. 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바꿀 정도 인사가 같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미국 인사다. 그래. 네. 네. 그렇겠죠. 네. 당연히.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럼 남북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 기자회견에서 일본 얘기 말고 남북관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김정은과 만남을 세계적으로 성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평양 간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은 예. 회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렇죠. 예. 5개 후보가 있다고. 예, 5개 후보지가 있고 미국은 아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은 아직도 평양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일 놀랄 것은 뭐든지 정도 해당되는 건 평양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예. 과연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큰 문제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엄청난 인원과 예. 그 전보 비행기들 뭐 승용차 다 싣고 가잖아요. 예. 게다가 북한 상공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북한 상공을 여는 것은 예. 항상 열었으니까 이번 폼페이한테도 열고 예. 열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는 뭐 대통령 정도 오면은 사실 첩보 위성으로 비롯해서 무슨 그런 거 다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판문점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몽골, 예. 몽골 말씀하셨죠. 예, 울란바토르 예. 거기는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고 요 기차를 타고 가고 김정은은 위원장.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같은 걸 보일 수가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뭐든지 정도 말할 것 같으면 이 트럼프 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장소 말고의 뭐든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북미 수교 같은 것도 확 갈까요? 북미 수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아. 트럼프의 성격상 예. 북한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북미 수교거든요. 그렇죠. 예. 대사관을 상주시키면은 상호간의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예. 북미 수교하자. 음. 우리도 대사 보낼 테니 너희 대사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마 이 무엇든지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미국 대사관 평양에 계속 예. 이런 거. 예. 저 북한도 워싱턴에 대사관을 예. 상주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 서로 전쟁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수교한다는 것이. 그것까지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직도 미정이고. 예. 대표님이 장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면 다 모른다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갔다 오신 분도 간접적으로 아주 잘 돼간다. 아주 잘 돼간다. 예, 북미 간의 협상에 참여한 분이 아주 잘 돼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갔다 온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친다니까. 그럼 이번 남북 회담 있지 않습니까? 27일 날. 예. 거기는 뭐 언론들이 여러 가지 전망합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어프로치 네.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 때문에 성공했다. 네. 이건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거듭 말씀드려서 북미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계속됐다고 하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했잖아요.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쏴버리면은 참가 안 합니다. 네, 도루묵이죠 완전히. 예. 네. 그러면은 강원도 동계올림픽이 될 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MBC 미국 MBC 기자하고 평창 가시면서 기차에서 얘기할 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도록 바라겠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조율돼 가지고 나오니까 그 결정은 트럼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의 협력을 받아내도록 그래서 그것을 김정은에게 전달해서 사실상 모라토리움이 되도록 한 것은 문재인 외교의 성공이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외교를 잘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데. 아,
진짜 어렵죠. 이해가 다 예. 갈리고 만약에 국가의 자존심도 지금도 있고요. 예. 남북 정상회담도 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취지 얘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로가 크다. 예. 지금 보면은 아베 수상도 가서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잘하십니다. 하니까는 이런 얘기 다 해주고 일본 납치 관계도 내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외교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일종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성공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품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성과를 내면 공을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본능적이고 네. 가장 그런 본능이 강한 분들 직업군이 제가 만나보기엔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광을 자기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아주 강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 와야 되고. 네, 그렇죠. 예. 근데 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종류, 그런 과가 아니다 보니까 당신이 공을 가져갔어요, 트럼프. 이쪽 가져가서 이것도 그게 전략인지 품성인지 구분하기 어렵기도 한 지점도 있지만 품성도 그런 쪽이 품성도 그런 그렇죠. 점이 많으시고 네. 아무튼 외교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외교사에 빛날 정도로 발군이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 선언 정도는 나올까요? 협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정전하자. 정전하자. 네. 평화체제로 가자. 평화체제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종전 협정은 결국 미국과 네. 중국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4 공동선언에도 3자가 하자. 네. 또 4자가 하자. 네. 이게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1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서 논의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고 종전 평화협정은 결국 3자. 제가 볼 때는 4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중국 가고 중국에서도 북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북미 회담,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있은 직후에 중국 시진핑 북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논의하고 이제 4자 모여서 거기서 사인하고 그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박 나는 거죠, 정말. 그게 예전에는 그냥 언젠간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눈앞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 한계점, 임계점에 와 있었는데 그 틈새 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잘 파고든 거죠. 그 대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남북 관계 관련해서 혹시 오늘 특별히 풀어놓을 비밀이나 어떤 대박 뉴스 같은 건 없으시고요? 뭐 이번 폼페이오 가서 한국 와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폼페이오 국장이 여기 온 건 아니고 하면은 아주 잘 돼간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폼페이오 그 내정자가 국무장관 국무부 지금 현재는 CIA 국장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정자 혹은 지정자죠. 그렇죠. 그 양반이 북한에 갔고, 그거는 이제 뉴스로 나왔고, 그거는 이제 대충 짐작을 최초로 하셨던 분이고, 근데 그 직후에 폼페이오가 남한에 오지는 않았지만 남쪽에 누군가 남쪽에 오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한미 간에 공조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장장에게 얘기했지만은 서훈을 믿어라. 계속 말씀하셨죠. 서훈, 북한의 김영철,
미국의 폼페이오 예. 이 세 트리오가 다 한다. 협상을 할 거다. 예. 다 한다. 그리고 그 이런 밑에 의미였군요. 있는 예. 실무자들 이름까지도 제가 댔었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 세 사람이 한다고 실명으로 딱 신문들이 보도했더라고요. 진짜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할 때 보도해야지. 예. 오늘 여기서 또 하나 광 팔았습니다. 하셨고 새로운 사실도 하나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북한 갔다 온 거 폼페이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렇죠. 남쪽에 와가지고 북한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남쪽에 전해주고 왔다. 아 그럼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남북 관계는 진정한 정치 구단주에게 들어야 한다. 예.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건 아닙니다. 모든 건 아닌데 남북 관계 한정에서 제가 인정 박수 드리고요. 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김경수 의원 잘하지 않습니까? 잘 알죠. 네, 아주 잘하시고. 그런데 우선 김경수 의원의 댓글 부대냐 아니면 드루킹 브로커 사건이냐 이렇게 주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태인데 김경수 의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경수 의원의 품성이나 네. 여러 가지로 봐서 절대 그렇게 운영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하면서 네. 또 선거를 할 때 보면은 네. 일종의 브로커도 있겠지만은 네. 나를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다 한 표 아니에요. 그렇죠. 너 도와주지 마라. 보통 한 표가 안 그러면 나한테 1,000표가 있어 이렇게 하죠. 예. 2,000표 뭐. 뭐 어떻게 됐든 예,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예, 이거 도와주겠다 하면은 도움을 받는 거죠. 거기에서 김경수 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했다.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후보,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복심 아니었어요. 피해가 갈 일을 절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못하죠. 네. 그리고 지금도 만약 자기가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거짓말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 양반 약점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예. 못해서 차라리 자기가 말하고 감옥 갈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도마뱀도 예.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팔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나는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와준다. 예. 도움 받았는데 예. 이렇게 돕고 있다 하니까 감사하다. 예.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 정치인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요. 누구를 많이 만납니다. 끊임없이 만나죠. 예, 어제도 저도 호남 향후에 갔는데 제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해요. 왜 그래요? 진짜예요? 훅 또 광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예. 사진을 누구나 다 찍는단 말이에요. 예. 뭐 여성들도 아주 팔짱 끼고 딱 하고 찍고 나면은 저야 누구하고 찍은 거 하나도 기억 못 하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최근에도 어떤 사업하는 친구가 우리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 나오고 이 사람이 고문 그러면 이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뭐 사람이 받았나 뒤져야 되고 막. 형사 입건이 되면은 예. 박지원하고 사진도 찍고 고문이라고 했다 예. 하면 저는 뭘 하게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하시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믿겠어요? 사진도 찍은 사람이 왜 기억 못하냐? 어떤 사이니까 사진 찍느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건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얘기했던데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빨리 조사해라. 철저한 수사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 국민이 피해자예요. 계속. 저도 그 예. 브루킹가 뭐 두루킹가 하는 네. 그 친구가요. 네. 박지원 간첩 예. 심지어 우리 이호 여사님도 엄청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예. 난 몰랐죠. 관심 없으셨겠죠. 네. 아니, 당연히. 근데 뭐- 그런 글을 쓴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 이번에 알게 최근에 알게 됐는데 됐다. 우리가 그 한 번 두 번 얻어 맞아 봐요. 그러니까 하는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신속하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이럴 경우 밝혀야 된다.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또 뭐 수사가 미진하다든가 정치적 공방으로 가니까 그게 과연 종결이 될까 싶습니다. 지금은 선거 전에는 종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러겠죠. 예, 예. 선거 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예.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민주당에서 특검하자. 거꾸로. 네, 거꾸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결백을 증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 특검한다고 또 그렇게 이 특검은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또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고 또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던져버리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오늘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늘은 또 다시 한 번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수식어를 진정한 정치구단주 남북관계에 관한 오늘만 아니라 영원히.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특히 지금 기다리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항상 기다렸다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워낙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어떻게 여론에 반영됐는가 네. 일반인들도 기자들도 다들 궁금해할 사실 타이밍인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은 사안들이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네, 여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궁금했어요. 네. 네, 다들 궁금했는데 자 네. 그럼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한 65% 선을 약간 밑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 예. 이어갈 것이다. 워낙 큰 이슈가 많았긴 해. 왜냐하면 불리한 예. 이슈가 많았거든요. 예. 네. 근데 0.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을 한 거죠. 67.6%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해서 27.9%가 나왔습니다. 일간으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지난 13일 금요일 날에 67.5%로 마감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66.3 떨어졌죠. 화요일 날 65.7 떨어졌죠. 예. 이 시기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 64%대 하락 추세를 중반 유지하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제 18일에 68.7%로 올랐고요. 어제 예,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전일하고 당일을 이틀간을 합쳐서 이제 평균의 개념으로 일일 집계를 하는데 어제만 어제 따라오면 500명을 분을 따라보면 71.3%까지 올랐습니다. 야, 예.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워낙 많은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종정 논의 축복 발언이라든지 남북 관계 때문이다. 예. 남북 관계의 소식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물론 당연히 그런 점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한 김기식 원장 네네. 건도 월요일 날 사퇴를 있었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드루킹 건. 네. 저도 또 워낙 야당만 이 공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지금 보도를 폭포수 좀 쏟아낸단 말이죠. 사실상 언론에서 원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이 이제 지금 총공세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투쟁도 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급반등이 일어났고요. 예, 역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거의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이 선거 국면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거 국면에서의 감정선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때는 그건 저의 용어예요. 그냥 어디 찾지 마시고. 네. 그러면 특별한 감정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누가 적이고 피하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각각의 정당 지지층들이 각각의 정당으로 양극화되며 결집하는 현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상대방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네네. 이슈를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어느 네. 순간 그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역풍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순히 역풍이라고 지금 하는데 보면 뭐 그런- 20대나 이제 민주당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민주당 효과도 역시 있지 않겠느냐. 22.8%포인트 상승해서 53.2%까지 올랐거든요. 민주당이 너무 예. 급등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호재가 없는데. 예,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20, 30대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조짐이 일부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왜냐하면 항상 과거 선거에도 그랬어요. 네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싶은 이슈를 쏟아부으면 네네. 그게 처음에는 꺼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반등하는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여야 예. 입장을 바꿔놓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런 공세를 취해도 네. 자유한국당이 그런 효과를 누릴 때 네네. 과거 새누리당이나 있었고요. 네네. 그런 그래서-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18일 어제죠. 54.9%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최고치 아닙니까 최근에? 예, 최근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작년 19대 대선 이후로 일간 집계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좀 높았던 몇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최근에는 최고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하락을 해서 21.4%로 내렸는데요.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4주 연속 역시. 상승세를 마감하긴 했지만 지금 선거가 계속 이제 계속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주째 5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18일에는 20.3%로 전일 같은 경우 23%까지 올랐거든요. 20%대를 유지했다. 예, 50%. 어제는 20.3%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언론이 바라볼 때에 앞으로 여론의 움직임하고는 상반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의제들, 현안들, 이슈들하고 지금 오늘 결과는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요. 결과로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네. 언론이 생각하는 의제와 네. 그리고 뉴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의제 그렇습니다. 사이의 괴리, 괴리가 네, 있습니다. 의제 중요도에서의 괴리. 네, 이게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요. 언론의 자구 말들을 바로바로 100%를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않는다. 경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상한 지지율이긴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물론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가 예, 분명히 예. 있고요. 그건 예,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맞습니다. 이 네. 감정선, 선거 네. 감정선이 형성됐나 보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훨씬 덜 이성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대선 때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는 이성적이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은 저도 정말 상당히 이 지지율에 어제 상당히 놀랐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지층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됩니다. 바른미래당을 볼까요? 0.5%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6.2%고요. 네. 정의당은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해서 4%이고요. 민주평화당은 2주째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입니다. 이번 주준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4%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자. 이번 주사는 한국 전쟁 종식으로 뽑으셨네요. 예. 네, 평화협정. 평화협정, 어제 트럼프의 발언이 상당한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협정 체결 지금 65년 동안 휴전, 그러니까 정전의 그렇죠. 상태인데요. 전쟁 발발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쟁 상태에 그렇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하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78.7%가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뭐 강한 그 지지라고 보는 어떤 매우 찬성한다가 55.5%가 나왔고요. 반면 한다는 14.5%에 불과를 했고요. 자세히 보면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진보층이나 보수층이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청년층이나 노년층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거의 압도적이거나 대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전쟁 끝내고 평화하자는데 네. 저는 이런 정도의 이슈는 탄핵 이슈와 거의 비슷하다 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14.5%는 반대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예. 속지 마라. 당한다. 네. 이런 이슈를 그런 부분들이 가지신 많이 분들이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슈는 그냥 탄핵 그때의 탄핵 네. 반대 네, 네. 여론과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 이슈 자체가 여론이 어떻게 나오든 한데 몰리는 것이 예상이 되어도 상당하게 의미가 있는 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3년 전에 했으면 이거보다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년 낮았습니다. 전에 이전 정부에서는 이보다 높지 않았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불친절한 AS 박지원 전 대표 의원에 대한 문자 많습니다. 오늘 소름 어떻게 맞췄을까? 남북관계 정치적 촉탁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왔고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왔다는 것만. 한원근 교수님과
관련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아, 정전협정이 그렇게 된 거군요. 자, 하나국 교수님과 있으니까 김어준 씨의 발음이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솔직히 드루킹 쟁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이런 문자 많이 왔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네, 오늘 주제를 제가 딱 봤는데 판문점이에요. 아니 앞에 이야기할 때가 됐죠. 저 정치 촉이 좋으시다, 박지원 의원 정치 촉이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남북 했는데 관계 한해서라고 일단 물론이죠. 제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옴으로 해서 북한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맞습니다. 왔다. 예. 우리 쪽이 더 좋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했던 얘기, 네, 주장했던 얘기가 네. 트럼프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일에서 통일이 도둑처럼 왔다고 그러는데 네. 평화는 트럼프를 타고 오는 게 아닌가. 독일 통일 과정 얘기 들어봐도 네. 정말로 아니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 보면 몇 가지 우연과 물론 뭐 그 동서독이 통일을 원했지만 그런 식으로 될 줄은 아무도 아무도 예상하지 예상 못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느 만큼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잘 지금 이제 그 길을 아주 잘 가고 여러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굉장히 좋은 기운이고요. 솔직히 어저께는 그냥 그래서 둥둥 떠다녔어요. 다른 그냥. 거를 떠나서 이 외교 남북 관계를 푼 외교에 있어서는 네. 이 추세대로 해서 결국은 정말 네. 북미 수교까지 간다면 네. 아니 이게 뭐냐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윈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생기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트럼프 건투. 트럼프도 원투고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 무대에 완전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죠. 글쎄요. 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이 판문점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솔직히 이제 판문점이라는 이름은 언제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 들으셨을 텐데 어렸을 때 그렇죠. 들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뭘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쌍문점? 느낌이. 뭐야? 그러니까 왜냐 점할 때 바로 그 점포할 때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자를 붙인 것도 이상하고 앞에 판문도 좀 이상하고 판문소도 아니고 판문소도 아니고 판문관도 아니고 판문원도 아니고 판문점.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는 이상하게. 뭘 파는 데다 여기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격으로 올려준 게 영화 얘기한 대로 JSA 공동경비구역 하니까 네. 이제 굉장히 갑자기 격이 올라갔는데 사실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네. 여기가 그러니까 농촌 아무것도 없던 그냥 농촌 마을에 예전에 그 널빤지로 뭐 다리도 만들고 이렇던데 판문이 그거예요. 널문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러는 데래요. 아하. 그래서 그게 판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아, 이미 지명이 있었다. 지명이 있는데 고려시 때부터 지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점자를 붙인 거는 네. 그냥 천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협상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게 완전히 자기는 점포를 상하기로 했는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북한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우리의 식으로 바꿉니다. 네. 그럼 평화의 집, 자유의 집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원래 우리가 뭐 각을 붙일 때는 뭐를 붙이고 점을 붙일 때는 뭐를 붙이고 하는 전통적인 예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붙인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던. 전 이상해. 아니 여기서 판문이라고 하는 지명에 거기에 천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가 차도 마시고 이래가면서 협상을 한다. 그러면 판문점이다. 그리고 그 뒤에 세워놓는 거는 2층짜리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기다란 건물 예, 창문 그렇죠. 쪽 있는 예. 거 그거는 가게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판문각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장명선 북한의 수 논리예요. 북한 그게 그리고 거기는 북한의 영역이에요. 당시는 남북한의 장면 센스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네. 이상하지 않았죠. 서로. 이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시에 사실 많은 것들은 북한이 주도를 했다고 봐도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는 앞에도 얘기 나왔지만 정전협정에서 일단 이승만 대통령 사인을 안 했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거 평화협정 왜 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네, 다 하셔놓고 휴전 이제. 협정이 네.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한 2년 거의 맞습니다. 1년 반 동안 예. 끊임없이 이걸 얘기하고 있던 게 마지막에 사인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랬을 때는 여기에 사인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역사적 의미고 앞으로 이게 남북한이나 우리 한반도는 어떤 거라는 정도는 알아야 대통령이지. 자기 이후의 시대가 있잖아요. 글쎄 자기뿐만 말이죠. 아니라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홍준표 대표님께서 좀 역사적인 의미를 좀 잘 생각해봐 주시고요. 선거가 있으니까요. 일단 선거를 치르고 나서 생각하시죠. 제가 오늘 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벌써 시간은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인들이 판문점을 다 생각을 하실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 보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잠깐만 하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공간의 이름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우리는 자유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 네.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 북한에서는 그걸 판문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판문각이라고 부르고 네. 그 뒤에 있는 건 통일각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우리는 자유의 집, 평화의 평화의 집 집 이렇게 부르고요. 부릅니다. 그리고 예. 가운데 그 퍼런 예. 하늘색으로 세워져 있는 7개의 뭐 컨테이너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예, 일종의 슬래트 건물 거기에 같은 게. 회의하죠. 만나가지고. 거기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서 정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하는 데이기 그게 때문에 군사분계선이 한가운데를 지르는 건물이죠.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예. 바로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제가 딴 거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 군사 분계선이 예. 마치 베를린에 지금 예전에 장벽에 있던 거를 요새 다 마크를 해놨듯이 예. 가운데 시멘트 선이 지나가요. 예, 바깥에 예, 보면 맞습니다. 마당에서 예. 보면은 그 보면은 마당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 근데 저 선이 저 건물 안에도 선이 그어져 있나?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테이블 위에는 표시를 하는 표시가 거잖아요. 약간 예. 테이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로 넘어가면 글쎄 솥자른 말이죠. 자기들끼리 솥자른다 막 이런 농담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정체성이라는 게 공간으로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게 예. 바로 그 줄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줄 하나라는 게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군사분계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있다는 그리고 그게 가운데 있는 게 7개인데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운데 7개를 놔두고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판문각, 예. 우리 쪽에서는 집으로 바꿨죠. 저기 자유의 집, 예. 저쪽에선 통일각, 우리는 평화의 집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서로 그리고 초소들 있고 예. 뭐 이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실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서로 장소로 얼굴 보고 있죠. 남과 역사적인 북에. 장소. 예. 근데요. 이걸 하다가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북한이 정말 치밀하고 영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군사협정 이거 정전협정 시작한 데는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개성이 북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중에 가운데다가 선을 그니까 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 나중에 보면 여기가 휴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친구들 안 그랬으면 개성이 우리 쪽으로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말도 하고 그렇지만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영화도 네. 보시고요. 외교에 관해서는 우리는 사실 미국하고만 네. 미국에 잘 보이고 미국하고만 사이가 좋으면 됐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외교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요. 북한은- 요번에 예. 왜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지금 여러 개가 막 예.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웨덴에 스톡홀름 나오고 스위스에 나오고 이러는 거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이상하잖아요. 스톡홀름이나 그게 왜 스위스- 그런 줄 아십니까? 스웨덴하고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중립국이요. 그동안 중립국이죠. 예. 여기를 그러니까 JS 경비구를 관장했던 데입니다. 스위스군하고 스웨덴군이 여기 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고 그래서 스웨덴은 꾸준하게 북한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판문점으로는 안 올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평양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저는 네. 평양 정도 지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거기서 북한이 싫다 그러는 폼페이오 장관이 야 니네들 캐들락 뭐 몇백 대가 여기 지나가는 거 뭐 감당할 수 있어 이랬다는 얘기가 뉴스에 있던데 그런 장면을 연출할 만한 배포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김 전 위원장도 그런 연출을 좋아할 거라고 보고 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좋아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네. TV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혹은 그 극적 효과 네.
리얼리티 스타 아닙니까? 불쌍하죠. 이 양반이 대통령 되기 전에 프로레슬링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 우리 여기서 다시 배팅합시다. 우리가 1년 반 전에 트럼프를 저는 평양. 우리 촉으로 했듯이 저도 예. 평양. 예. 이거 우리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500원도 못 거는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기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의 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에서 이번은 우리가 주축으로서 예. 종전 협정을 저기 하는 주축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평양으로 밀어봅시다. 트럼프가 이 방송을 듣겠습니까마는 네. 이때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아하니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걸 선언하니 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거기 가지 않겠네. 오히려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가려고 안 된다고 하는 뉴스가 당분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자,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는 북한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살아남아 했으니까 네. 예.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 그러니까 예. 정말 북한의 촉은 상당해요. 어쨌든 그거 없었으면 없어졌겠죠. 그럼요. 예. 네. 상대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마음에 안 들어서 사라진 체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런데 이제 숙교를 한다니까 아, 그래서 저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김진애 기분 좋게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